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일단 오늘 뭐 경과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3차 조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하나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먼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그 노조위원장 목소리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은 오늘 11시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겼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예,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한데 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회사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렬이 돼서 지금 내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직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과급의 배분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과를 못 낸 부문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요거를 가지고 회사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에 회사는 성과가 없으면 안 주는 게 맞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우리 이 노조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몫을 반도체 부문 거를 좀 떼서라도 이쪽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견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일단 김소희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랑 메모리 부분에서 이제 그 성과가 안 낸 쪽 적자인데 지금 대부분 다 메모리 부분에 난 수익을 안 난 쪽이랑 나눠서 가져가자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이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에 삼성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이미 노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사측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지금처럼 막대한 수익을 내기 전에 삼성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 그 안 좋았던 시절에 퇴직하는 임원들은 또 퇴직금이랑 성과금 엄청 받아가셨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노조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상황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기후 노동에 있다 보니까 노조 위원장들 좀 많이 만나다 보니 예. 아무래도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출신이시잖아요. 예. 민주노총. 네. 출신이죠. 진즉에 들어가서 좀 역할을 좀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가 마치 이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명분 쌓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산업부 장관이 메시지 던지고 김민석 총리가 메시지 던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긴급 조정권이라는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노동을 말씀하셨던 이재명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그리고 막판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투입되셨잖아요.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이제 아직 발동이 안 됐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타협을 해서 예. 가져오셔라. 기후노동위원회에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친노동적인 시각을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단 맨 김한길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데 이것 빼고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의원님. 그래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도 잘 얘기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성과급이 절대 금액이 크긴 하죠. 근데 매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종적인 쟁점이라는 게 노조의 총액을 더 달라는 건 아니고 노조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께서 노사 간에 협의하는 거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오늘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뭐 내일 새벽까지라도 합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업이 근로자한테 주는 이제 급여는 뭐 성과급도 있지만 특별 상여금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성과가 난 부문만 더 뭐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노조가 서로 동의해서 결국 3분의 2의 투표로 동의를 하면 모든 노조원들이 수긍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회사 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냐. 저는 노조가 파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예.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삼성전자 사측만 손해를 보거나 주주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결국 장기적으로 성과급의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도 싫어하죠. 근데 마치 약간 프레임 자체가 이제 노조에 계신 분들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강하게 이런 상황을 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유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 대규모 펀드는 10위 안에 어딘가는 삼성 계열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사실은 경제 공동체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보유한 사람만 뭐 400만 명이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게다가 예, 우리 예. 국민연금이 연금도 투자하고 삼성전자의 있고. 대주주인데 우리 국민연금은 다 우리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다 삼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약간 주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도 이해되고 좀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건 맞는데 예. 삼성전자라고 매년 이렇게 이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한 2년 전만 해도 엄청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12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합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무리하게 사실 성과급을 가지고 기본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과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제 약간의 뭐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무력을 준 게 아니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는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라고 해서 근래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동적인 조금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 주셔서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분이신가 하는 게 그게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실용주의 노선을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그걸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될 일도 많아지고 실제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그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개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발목 잡는 법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실은 저희도 개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그 그런 얘기를, 상황이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있고 뭐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게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뭔가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 TSMC처럼 돼 보겠다라고 해서 메모리에 있는 사람을 뭐 강제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제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로 보내놨는데 여기는 성과가 이번에 안 났으니까 만약에 성과급이 없으면은 한 번도 못 받고 메모리에 있는 사람은 5억 원씩 뭐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노조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노란봉투법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파업 사태하고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도혁 대표가 얘기한 건데 먼저 김한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노란봉투법하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런 문제,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던 문제, 대법원이 인정했던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하는 거를 법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계열사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생겼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1차, 2차 벤더들하고 직접 노사협정을 해야 되거나 성과급을 줘야 되거나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예. 이거는 삼성전자를 마치 근로기준법을 그동안 위반했던 그런 기업으로 간주하는 거라 이건 팩트에서 잘못된 거고 삼성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김소희 그렇지는 의원님. 않고요. 이게 파업이 진행됐을 때 그때 노란봉투법이 법 해석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노란봉투법이랑 상관이 없죠. 원래는 하청이 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그 케이스 차원에서는 삼성 노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성과급을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성과급 배분을 아니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내가 노동쟁의를 했는데 그 노동쟁의를 불법 파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하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생각해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배상 금액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훨씬 줄어듭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는 타협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노란봉투법은 그러니까 파업을 시작했을 때 연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발언한 거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1차가 1,700개, 2차가 2만 개가 넘는다. 이들이 노란봉투법을 타고 본사 수준 성과급 요구하여 직접 교섭 요청하면 삼성이라도 버티겠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국 장동혁 버러지. 대표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구나.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국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해주세요. 하는 김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 비난해도 돼요. 근데 요즘 무조건 이재명과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일부러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계속 빼고 강성으로 가는데 저희도 불만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이재명이 하게 되면 뒤 얘기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 국민들의 상당수도 태도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하나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해라라는 게 한 축이 있고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을 해서 예전에 맞아요. 쌍용차 노조원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자라는 건데 지금 후자 쪽에 이제 오늘 뭐 중앙일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100조 원 피해나도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 믿고 이렇게 파업하는 거다, 뭐 파업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런 프레임들이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영업이익 몇 프로 요구가 이제 노조에 약간 지금 스탠다드가 됐어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폭발했잖아요. 공이 지금 네. 일파만파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걸 김한규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영업이익이면 뭐 약간 세금 전에 노조가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효과도 있지 않냐 예.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아니어도 좋고 여하튼 산정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노사 간에 정해서 투자하는 주주들도 이익이 이 정도 나면 성과급이 어느 정도 가서 회사의 비용이 이 정도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투자 금액들은 다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해서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급을 줬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언제 받을지 모르고 회사의 처분만 기다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수치를 쓰더라도 노사 간에 약간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산정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예, 저도 같은 알겠습니다. 의견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가전 부분도 없고 해서 그리고 그 상한 제한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 전에 하이닉스가 뭐 수익이 안 좋았을 때 그 노사 간에 이제 이미 그런 뭐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 그 뭐 딱 노사 간에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공을 쏘아 올렸고 예. 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체계를 다시 투명하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지속 가능성 때문에 뭐 향후 투자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겠다 하는데 뭘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뭘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는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희 정부 여당에서 이 사안에서 불만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약간 친기업적인 위원회인데 예.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삼성이 어렵다고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뭐 용수라든지 이런 시설 기반하는 것도 다 법으로 지원하게 해주고 세금도 많이 깎아줬죠. 그렇죠. 세금도 깎아줬죠. 법인세도 네. 깎아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어갖고 계속 반도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국민의힘 강남병 예. 의원님. 예. 그런데 결국은 국가의 재정이 다 들어갔는데 물론 사업이 잘 돼갖고 법인세를 많이 내시는 건 좋은데 이제는 총액으로 근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났는데 세금을 좀 더 내시거나 그러지 않고 회사에서 주주든 근로자든 이게 자체적으로 회사 관여자들이 나눠 갖는 건 고통 분담은 국민들이 같이 했는데 결국 과실은 네. 회사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거를 누구의 이익으로 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정말로 이게 너무 그걸 농민들도 받아야 된다. 한미 FTA 하면서 반도체 그러니까요. 지원해줬는데 농민들이 네. 피해봤다고 해서 이제 어. 민주당에서 죄송합니다. 어느 의원님이 네. 그 말씀하셨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예. 이제 국민배당금이라는 내용을 또 한번 뚝 던져보시기도 하셨는데 실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낸 게 저희가 또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사회 논의의 장으로 한번 가져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알겠습니다. 자,